송구영신,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는다는 뜻이죠. 새해 주고받는 연하장에 어김없이 새겨넣는 익숙한 고사성어입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 새롭게 떠오를 태양을 기다리면서 우리 서로에게 기대볼까요? 어디에서? 야자수 아래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원모어 찬스의 시간을 거슬러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자수의 진행을 맡은 장재열입니다. 오늘도 자연스님, 가섭스님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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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주에 이어서 송년 특집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집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게 지금 이제 정말 마지막 하루만 남겨두고 있는데 두 분 스님께서는 이렇게 연말, 올해 마지막 날을 스튜디오에서 맞이하시는 기분 어떠신가요? 글쎄요,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뭐 이거 특집 같지도 않은데 특집이라고 하고 막, 네? 16년 365일 되는 네. 날이네요. 그러네요. 네. 365일 쉼없이 달려왔는데, 네. 마지막을 이렇게 방송에서 보낼 줄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마지막 날이었다는 말씀이었고요. 자연스님은 어떠세요? 다 엇보려니 해야죠. 엇보라니. 우리 지금 엇보군요, 스님. 그러게요. 네, 아유, 참,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야자수 식구 여러분들께는 그래도 오늘 행복한 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울림 게시판과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응원 받고 있는 거 아시죠?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자연스님 하나 읽어주세요. 예, 이게 참, 이거 읽는 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마지막 날까지 이걸 읽으라고 하네요. 항상 굉장히, 자연스님이 읽으시는 거는 좀 깜찍발랄한 걸로 PD님이 고르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잔인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코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깨알 같은 야자수, 자연스님 발랄한 연기, 이게 매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낭독 카카카 이렇게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가섭스님, 그다음에 철수님, 그다음에 메소드 연기, 사리 만드는 법 재열님, 혼절 또 카카카 이렇게 하셨는데 화기애애한 야자수 그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개가 더 있어요, 스님. 아닙니다. 몇 개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보내주셨군요. 이것만 하다가 끝나겠죠. 네, 다음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야자수 다시 들으며 자연스님 말씀처럼 언제나 현재를 살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 오늘 우울한 일들 모두 날려버렸어요. 네, 라고 말씀해 감사합니다. 주셨고요. 네. 또 푸른 연꽃님께서는 야자수 재미있게 듣고 있답니다. 친숙한 방송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또 마루에님은 스님들이 사연을 읽어주시네요. 하하, 약간 웃으면서도 친근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야자수 파이팅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가섭스님이 준비해 오신 우리 여러분들 응원 메시지 있죠?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요. 근데 이게 이제 댓글을 읽을 때, 그 사람한테 온 거 말고, 네. 상대방한테 온 걸 읽어줘야 되는데, 네. 저한테 온 걸 제가 읽으려니까 이게 쑥스러워가지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약간 지금. 자화자찬식으로 지금 배치가 돼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게 참 희한하네요. 이게 피디님이 알고 그러시는 건지 우리 자연스님 말씀대로 약간 매기는 건지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법님인데요. 야자수 스님 토크쇼 산뜻하고 좋습니다. 무겁지 않게 소통하시는 모습이 새롭고요. 야자수 아래에서 세상에 큰 울림이 퍼지도록 애써주세요. 가섭스님 멋지세요. 이렇게 했는데 쑥스러워 죽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부분만 네. 제가 해드릴까요? 가섭스님 멋지세요. 멋지세요. 네, 더 이상합니다. 두 번째는 그 물음표님인데 네. 이분은 이제 닉네임을 안 쓰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울림 야자수 처음 들었는데 코너들 새롭네요.
사연 읽어주시는 가섭스님 목소리도 좋으시고 제가 목소리가 좋진 않은데 너무 재미있어요. 앞으로도 애청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 상록수님인데요. 출장 관계로 지방 갔다 오는 길에 가섭스님의 목소리 중저음의 묵직한 소리. 스님의 무게감이 느껴져요. 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빕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섭스님이 성철스님 1화 읽어주신 거 있었잖아요. 네. 그때 목소리에 정말 반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 불필스님 보고 뭐 내려가라 했던 그런 목소리 막 그런 네. 것들에 네, 저도 무해심님이 보내주신 거 하나 읽어볼게요. 가섭스님께서 하신 말씀인 과거와 내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있는 것이 부처님 자리를 가기 위한 깨달음의 자리이고 바로 이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임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자리라 보여집니다. 대자대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자리이기도 하겠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합장 남겨주셨어요. 와, 근데 오늘은 가섭스님 팬클럽 오신 줄 알았거든요. 이게 뜨거운 호응에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홍보의 위력입니다. 뭔가 제가 이 네 번째까지 읽다 보니까 이거 뭔가 느낌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연스님과 저에 대한 칭찬 댓글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점점 더 이렇게 보내주시다 보면 저희와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보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안내 해드릴게요. 울림 앱 게시판에 댓글로 또는 유료 문자 우물정 1252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재방송은 밤 10시에 나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울림 앱의 메뉴에 들어가서 울림 팟 다시 듣기를 클릭하시면 지난 방송들 모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두 분 스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예, 첫 번째 코너는 가자톡톡입니다. 네. 그래서 스님들에게 궁금했던 질문들을 받고 있고요. 아니면 불교 전반에 관한 질문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말끔하게 한번 씻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또 이 코너 저도 재미있게 생각하는 코너인데요. 가섭스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두 번째 코너는 스님들의 그 운영하는 상담 부스인데요. 임금님기는 당나귀 지지 못해서 답답했던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또 답답했던 것들을 이곳에서 속내를 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찾아가는 상담소 야자 상담 부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또 어떤 빛깔일지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맹윤아가 부릅니다. 장밋빛 인생. 그대 눈을 바라볼 스님께 대놓고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 가자 톡톡. 자,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올해와는 작별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병신년아 잘가 하고 보내줄 때가 온 거죠. 그 전에 무근해를 잘 정리하는 질문 하나 들어볼까요? 질문 주세요. 올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죠. 불교계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스님들이 생각하시는 올해 가장 뜨거웠던 교계 뉴스 딱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가섭스님은 올해 가장 핫했던 이슈 뭘로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출가 상담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유명무실한 은퇴자 출가제도. 유명무실한 은퇴자 출가제도. 결국은 이게 그 법 개정이 안 됐거든요. 제정이 안 돼가지고. 그랬군요. 네네. 네. 그 처음에 올해죠. 올해 네. 그 1월달에 이제 원장 스님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 네.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출가 상담하면서 전화의 평균 한 70% 정도는 이 은퇴 출가자 전화거든요. 많이 늘어난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문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이 일반인들도. 그렇겠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안내할 때 네. 이번 11월 달에 되면 종에 법에 통과될 거다 이렇게 안내했는데 네. 11월 달에 부결돼 버렸어요. 부결이 됐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올해에 좀 아쉬운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네. 어쩌면 교계 밖까지도 많이 알려졌던 이슈인데 이게 이렇게 좀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실망하실 수도 있고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연 스님은 어떤 거 꼽아주실지 약간 알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걸 꼽아주시겠어요? 그래요. 참, 뭘 꼽아야 될까요? 네, 너무 많죠. 올해 뭐가 많았죠. 그렇게 제가 관여된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현각 스님, 네, 현각 스님이 이제 한국 불교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고 그런 네. 의견을 발표했을 때, 맞아요. 제가 그냥 네. 댓글 하나 썼다가 스님께서 욕을 네. 많이 먹었죠. 어쩌면 이게 교계에서도 큰 사건이었지만 자연 스님께도 올 연중에 큰 사건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저는 논쟁 자체를 원래 즐기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원래 철학가 출신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현각 스님이 뭔가 좀 구체적인 거를 좀 해줬으면, 그래서 이렇게, 그냥 비판적인 부분이 아니고, 네. 서로 좀 대화가 됐으면 했는데, 그 뒤가 없어서 그쵸. 조금, 네. 재미는 없었습니다. 정말 저는 여기서 스님의 비범한 면모를 좀 느끼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제가자들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저렇게 스님들께서 말씀 나누신 이렇게 좀 너무 크게 이렇게 불씨가 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했는데, 오히려 스님께서는, 이 기회에 정말 분명하게 담론을 나누어 보자라는 마음이셨군요. 예, 그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사실 말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마다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종교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리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서 일반 신도들에게 환기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전에 한국 불교에서 가장 최근에 네. 어떻게 보면 근현대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게 성철 스님께서 하셨던 도노점수 도노점수 논쟁, 지금까지도 1980년대 말에 네네. 그런 게 하나가 있으면 그게 굉장히 크게 불교의 외연을 넓히고 그다음에 불교 사상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그렇네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되기를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또 의미 있는 논쟁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의미를 남기는 논쟁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 옳으냐를 떠나서 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를 그렇죠. 보는 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맞는 거예요. 맞아요. 또 많은 대중들이 보면서 불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그 깨달음에 대한 논쟁이 좀 있어요. 깨달음에 대한 논쟁이요? 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원장으로 계시는 현영 스님께서 이제 그 논쟁에 촉발시켜가지고 이제 깨달음은 이해하는 거다. 네. 근데 그냥 이해가 아니라 잘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참고하시는 이제 수자 스님들이 굉장히 좀 반발도 하시고 그랬던 논쟁의 시간들도 있었죠. 근데 그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렇게 담론이 생기고 또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좀 발전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건강한 우리 종단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걸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네. 이런 모임들을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인가요, 스님? 불교 대화라고 해가지고 불교 대화. 예, 네. 깨달음 그다음에 이런 사회 구현, 네. 자비 실천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국 불교의 내일을 준비할 것인지 남론을 담아내는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이런 대화들이 조금 더 넓어지면서 저희 대중들도 함께 그렇죠. 하고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 꼽자면 저는 이 한전부지 개발 문제를 제일 크게 꼽고 싶은데 실제로 교계 내에서 큰 사건이기도 했지만 저는 이 한전부지 개발 관련해서 이 불자들의 행동과 움직임이 있을 때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서울시청 앞에서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개인에게는 참 이 문제가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기억에 남는 일이기도 하네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교계의 많은 사건들 또는 교계에서 신행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 되짚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스님들께 묻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자연스님 어떠세요?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모토 자체가 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멋있다. 강력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후회할 만한 그런 거는 별로 없고요. 네. 그리고 제가 계획했던 것 중에서 조금 안 된 거는 네. 뭐 책 만드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건수가 안 나왔어요. 몇 권을 생각하셨나요?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비호감 되나? 아니죠, 스님. 스님, 이 학자로서의 이 입지를 좀 분명하게 다 알고 계시니까. 7권입니다. 7권이요. 그럼 실제로는 몇 권을 올해? 5권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대통령 때문에 2권이 밀린 거예요. 지금 시국 자체가 그쵸. 책 나올 상황이 아니라고 네네. 해가지고 3월은 돼야 정리가 될 거니까 그때 책을 냅시다. 모든 출판사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스님 계속 어떤 미루어 두신 건 아니니까 우리 PD님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 공부는 어렵습니다. 네. 참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무슨 책 내는 게 무슨 일기장서지 그렇게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와, 저는 4년에 걸려서 2권 출산하고 완전히 산후 우울증 걸려가지고 책 쓰는 거 이렇게 힘든가 막 했었거든요. 이전에는 책을 한 권도 못 내면 못 오는 자리 같습니다. 분위기가. 아유, 아닙니다. 가섭스님은 어떠세요? 저는 후회라기보다도 좀 반성되는 게 하나 있긴 해요. 뭐예요? 새롭게 그 사찰을 준비하면서 네. 너무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무리하게 네. 하는 바람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제일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관련해서 요즘 융자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실질적인 부분. 네네네. 그래서 이제 너무 무리해서 옮기는 바람에 이자를 내라고 너무 고생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이게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욕심을 부리면 힘든 시간이 오는구나.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절실하다 보니까 요즘 불자들을 만나가 얘기할 때 네. 실질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현실적으로. 자기 근기에 그릇에 따라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피부로 느끼시는. 그렇죠. 네. 근데 뭐 다행히 제가 옮겼던 그 장소가 네. 택지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네. 그런 투자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조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투자 상담도 야자수로 여러분들 많이 찾아달라고 또 멘트 남겨주셨네요. 근데 마지막 날이니까요. 이전에면 진짜 한 달이 빨리 가요. 그래. 다가오는 시간이 너무 빨리 그렇죠, 와서. 그리고 늦게 네. 가고 싶으면 월세를 받으면 돼요. 왜 이렇게 월세 날 안 오나. 네, 월세 받으면 한 달이 굉장히 늦게 가고요. 맞아요. 이자 내면 한 달 굉장히 빨리 갑니다. 맞아. 매 맞을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밥 때 되면 시간 너무 안 오고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가섭스님이 가뜩이나 바쁘신데 더 세월이 빨리 갈 것 같아요. 공과금의 영수증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옵니다. 그쵸. 단 한 달도 빼먹지 않고. 결석도 지각도 없죠. 지각도 없습니다. 제 날짜에 꼬박꼬박 나오죠. 그렇습니다. 아유, 정말 한 해가 이렇게 훌쩍 갔는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하나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러면 반대로 올해 가장 보람을 느끼신 일들은 무엇인지 또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스님들 이렇게 학인 스님들과 같이 답사 같은 경우를 가서 답사가 가고 그다음에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소소하고 크게 대단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지만 미래의 스님들 그러니까는 잘 되는 이런 스님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게 나름 보람이었습니다. 정말 소소하지만 중요한 순간들이네요. 가섭스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뭐니 해도 이 야자수를 같이 진행한 거. 이게 또 요거 나와줘야죠. 요거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반칙 아닌가요? 야자수를 함께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피디님 이제 너무 좋아하시는데. 한박 웃음입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성하는 게 다시 생각하면
제일 또 보람 있어요. 네. 이사해가지고 그래도 좀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택지 개발대에서 땅값이 많이 올라와서 보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키워드로 정리해보자면, 네. 야자수 택지개발 성공적. 이렇게 정리해볼 수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정말 말씀 다양하게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들 들으면서 연초에 세웠던 목표들 떠올리셨을 거예요. 뭐, 물론 실패하신 것들도 있겠지만 성공하신 일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성공의 크기를 떠나서 나름대로 우리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한 해였다면 좋겠네요. 자, 이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내년에는 이런 말들을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그리고 조규찬의 땡큐 듣고 오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을 상담소에 가면 스님이 있다. 야자 상담 부스. 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여러분의 속 깊은 이야기를 스님들과 함께 나누는 야자 상담 부스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 와 있나요, 스님? 네, 왠지 특별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사람은 왜 사는 걸까요? 우리는 왜 죽어야만 하나요? 아무리 아등바등 애를 써도 죽으면 다 사라져야 한다는 게 싫어요. 저라는 존재와 함께 제가 살아온 인생, 그리고 관계가 사라져버린다 생각하니 슬퍼요.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도 무섭고요. 억세게 운이 나쁜 죽음이면 어떡하죠? 뉴스를 보면 자연재해, 각종 사고로 정말 한순간에 목숨을 잃잖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지, 왜 사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모든 게 너무 험한 것 같아요.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지만 죽음만큼은 적용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올해로 32살을 마감하고 이제 33살이 되는데 이제는 조금씩 다가오더라고요. 나이듦에 대해서. 그래서 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데 죽음이라는 게 원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공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두려움들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자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도가 지나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는, 단순히 그냥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죽음을 너무 공포스러워 하고 있죠. 사실 네. 죽음 자체가 공포스러운 건 아니에요. 왜요? 죽는 과정이 힘든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스님 이 사연자분 말씀에 많이 공감이 됐던 게 매일은 아니지만 어느 날 한 번씩은 자기 전에 불 꺼진 방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죽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어차피 배가 고파질 거니까 삼각김밥이나 아무거나 먹어서 때우기만 하면 된다. 라는 생각도 가능해요. 네. 하지만 우리는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노력을 할 수도 있다.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어차피 죽을 거니까 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전체를 낮게 전부 낮춰버리는 거죠. 다 의미 없으니까. 예. 그렇게 보면 무기력해져요, 삶이. 그죠. 너무 죽음이라는 걸 관념화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네. 마음을 자체를. 근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누구나 죽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그 관념화해서 크게 생각하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죽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쵸. 죽어간다고 말 안 하거든요. 살아간다 하지. 그쵸. 그거는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살아가는 것 이런 거에 더 충실하고 하다 보면 네. 이분은 예를 들면 관점이
지금 살아가는 지금 숨길에 맞춰줘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그 관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이 관점을 좀 이렇게 지금 숨 쉬고 있는 숨길에 좀 이렇게 초점을 가져오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좀 관점을 당겨와야 네, 한다라는 네. 말씀인데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두 분 스님은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없으신가요? 저는 그게 사실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삶의 원동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되면, 네.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맞아요. 하는 행복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반조해 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죽음 자체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이분이 생각하는 죽음은 죽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삶에서 본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삶에서 본 죽음.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삶 속의 판단이지 죽음 자체적인 판단은 아니에요. 장자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골들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해골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참 고통스럽겠다. 라고 이제 이렇게 자주 어린 얘기를 하고 그 해골을 베고 자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 사람이 장자인데. 그랬더니 꿈속에서 그 해골의 주인공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힘든지 어떤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너 죽어봤어? 뭐 이런 표현들을 네. 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꼭 죽음이 공포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삶에서 보는 죽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 이런 거 볼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게 깨어있는 데서 해석하는 거지 꿈 자체에서 해석하는 건 아니잖아. 맞아요. 꿈속에서 꿈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면 그것이 가치가 진짜 있을까? 우리는 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또 다른 현실을 보고 있는 거고 이분은 지금 죽음이라고 자기가 추상하고 있는 또 다른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말씀 듣다 보니까 호전몽 생각도 좀 나고요. 예. 네. 그렇군요. 삶에서 본 죽음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기우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기나라 사람들로 있어고. 제가 기후 대장입니다. 정말 온갖 걱정을 다 해요. 근데 이런 기후들도 다 하나의 관점, 아까 가섭 스님이 말씀하신 관점이 잘못 가 있어서 뭐 이런 것들로 아니, 연결시켜 기후가 잘못되는 게 아니고 기후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야겠다라는 쪽으로 긍정성으로 작용을 하면 그것은 발전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기후 자체에 매몰돼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점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다운되는 거죠. 결론 도출이 중요한 거군요. 결국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그 백골관이나 내지는 뭐 부정관이나 이 수행 차원에서 보면 네. 그 도움은 되죠. 죽음이라는 것이 수행 측면에서는 도움이 돼요. 죽음을 생각하면 어떤 도움이 되냐면 본인에 대한 집착이나 애착, 네. 본인의 욕심을 제하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네. 그 죽음 자체가 우리가 목표와 목적은 아니잖아요. 삶에. 그렇죠. 그건 자연의 섭리죠. 흐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평소에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한다고 오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지금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숨길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숨길에 그래서 집중하다. 집중하면 편안해지고 그 따라가면 복잡해진다. 이런 이제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집중하면 아마 숨길에 집중하면 지금의 이런 복잡한 일들이 좀 편안해지고 이런 죽음의 생각 관념에 쭉 따라가면 계속 그 생각은 복잡해질 겁니다. 아마. 아우, 네. 오늘 말씀들은 저한테도 참 많이 와닿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 하셨을 그리고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요. 네. 죽음만큼 공평하고 타당한 것도 없어요. 다 죽으니까. 예. 맞죠. 나만 네. 죽으면 억울한데요. 어차피 뭐 다 가는 건데 그걸 걱정하면 어떻게 살아요? 정말. 그 에너지를 삶에 써야지 네.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그 구조에 집착해 있다는 것은 별로 마땅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붓다 역시 죽음을 통해서 출가를 하고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 출가를 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고 있지만 그것은 죽음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삶을 아니면 깨달음을 끌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구조체가. 그렇네요. 죽음이라는 건 존재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어떤 동력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 스피노자 같아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굴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실 그게 그렇죠.
결과가 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 자각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네요. 정말 오늘 이 죽음만큼은 두 분 스님께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 많은 길잡이가 될 만한 단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도 하나쯤은 꼭 마음에 와서 담기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죽음이라는 것, 삶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허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너무 허무하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허무가 아니고 그냥 무상한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런 사고의 전환이 네.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들 무거울수록 밤바다의 등대를 찾듯이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들 고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조지 마이클의 Kissing a Fool. 네, 정말 사람이 떠나도 죽음을 마주해도 이렇게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조지 마이클의 음성으로 또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자,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후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BTM 불교 라디오는 광고나 협찬 없이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제작되고 있어요. 울림 앱 메인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정기 후원 클릭하시면 쉽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ARS 후원 전화는 060-800-3355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스튜디오 불사에 정성을 모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작은 또는 큰 마음을 내어주셔서 깊은 울림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기 후원 안내도 있는데요. 02-3270-3464에서 6번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그 전에 자연 스님께 내일 코너 소개 좀 부탁드려볼까요? 예, 일요일은 스님들의 서리빨 같은 대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좀 나아가는 단어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야자설전이 찾아옵니다. 썰전이라고 발음하지 말고요. 이게 눈설자에서 꼭 설전이라고 네.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적어놓은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야자설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개념이 개념 코너도 있습니다. 무개념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비정상적이다, 정상이다 이런 거를 초월해서 어떤 문제든지 이렇게 보내주시고 네. 궁금해해 주시면 스님들이 다 찾아서 정리해드리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맞는 골키퍼 같은 느낌의 코너죠. 자, 언제나처럼 깔끔한 정리 해주신 자연 스님께 감사드리고요. 지난달부터 조류독감 확산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가금류가 살처분되고 있는데요. 종로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생명들을 위해서 위령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축생들을 위한 위령제. 스님들께서는 실제로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아무도 안 가본 모양인데. 그런 모양입니다. 네. 네. 새로운 정보 감사드리고요. 이제 축생이 아니고 네. 동식물. 동식물. 예, 전부 다 해서. 네. 그렇게 유령제를 지내는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참 궁금하네요. 참 그 분위기가, 네. 사람 천도제 지낼 때하고 또 달라요. 어떤가요? 그냥 우리가 먹는 네. 야채, 네네. 식물, 네. 이런 것도 다 우리의 인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죠. 위령제를 지내는데 느낌이 좀 새롭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야자 상담 부스에서 얘기 나누었듯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죽음을 또 기리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날 때 이게 복잡한 얘기해서 좀 그런데요. 이게 네. 동물의 영혼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네. 식물에 대한 영혼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문화권이나 그다음에 식습관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농경 문화에서는 동물까지 대부분 영혼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유목 문화, 그러니까 육류 중심으로 하는 유목 문화에서는 동물은 영혼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유목 문화를 배경으로 했을 때 동물이 수단화되는 그런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게 한국 사회로 들어와서 너무너무 동물들이 힘든 구조 속에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계란값이 오른다는 문제는 계속 얘기하지만 네. 실제로 닭들이 수천만 마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죠. 그렇네요. 정말 이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올해를 저무는 이 시점에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하고 깊이 있는 말씀들 들어봤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이죠. 2017년 1월 1일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스님 보내드리면서 마지막 노래로 별의 12월 32일 띄워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구이철, 구성의 박누리, 재능기부의 최웅지, 진행을 맡은 저는 장재열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함께해요. 어디에서? 야자수근을 아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돌아온다고 걱정하지